자, 일반각부터 합시다. 자, 96페이지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각을 하기 전에 거기 이제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게 있지. 뭐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초선을 보통 우리가 X축, Y축으로 많이 잡는데, 자, 이게 시초선, 그러니까 기준선이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여기에서 뭐 30도인 동경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0,0을 기준으로 해서 3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니까 요거의 크기가 30도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3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가 동경이 되는 거고 이 선이 시초선이 되는 거지. 시초선. 기초선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수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30도를 표현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지. 이쪽 방향으로 30도로 간 얘가 마이너스 30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얘는 330도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 하고 330도는 같은 거란 얘기야, 얘들아. 동경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게 동경과 시초선에 대한 얘기고,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초선에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각이라는 거를 왜 배우는 거냐면, 자, 30도에 대한 동경을 표시할 때 요 각을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30도일 수도 있고, 얘가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30도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가 360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이 30도나 390도나 같은 거잖아. 그지? 390도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30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다 이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란 얘기야. 그러면 일반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나중에 이제 호도법을 배우면 표현이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n에다가 0을 넣으면 30도를 얘기하는 거고, n에다가 1을 넣으면 390도를 얘기하겠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750도를 얘기하겠지. 이것들이 다 근데 표현하면 뭐야? 3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0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각. 그래서 우리가 30도를 표현한 동경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30도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라고 표현을 해야 이게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 되는 겁니다. 몇 바퀴를 돌아서 30도를 표현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게 1, 2, 3, 4분면이지, 그지? 그러니까 1, 4분면은 0도부터 90도까지가 1, 4분면인 거고요. 90부터 180까지가 2, 4분면, 180부터 270도까지가 3, 4분면, 270도부터 360도까지가 4, 4분면이 되겠지. 4분면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각과 이 동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할 얘기가 뭐 잘 들어봐. 이제 일반각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360도가 한 바퀴니까 360도 곱하기 n 들어가 있다는 건 몇 바퀴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지? 여기 일반각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 시험에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잘 봐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자, 시험 문제 첫 번째. 자,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97페이지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1, 2, 3, 4, 5번이라고 되어 있지. 이게 왜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경 이거 표시해라. 이거 중요한 거야. 근데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또 외우는 순간 못 풀어요. 이거 나는 딱 외워야 되는 거 얘기해 주잖아, 그지? 이거 외우면 안 돼.
자, 해보면 돼.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계속 그릴 거야. 자,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 요게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한다는 얘기잖아. 이해가 돼? 근데 얘네 둘 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볼게. 검은색은 그냥 이렇게 알파라는 값을 표현하는 동경인 거고, 빨간색은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알파라는 값을 표시한 이걸 베타라고 해보자. 이해가 돼? 요게 알파, 이 빨간색은 두 바퀴의 베타. 값으로 표현하면. 근데 결국 얘네 둘 다 같은 동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이랬을 때는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동경을 더해서 풀어야 될까요? 빼서 풀어야 될까요? 뺐을 때 어떤 동경이 나오겠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지. 그래서 360도로 해도 되고. 이해돼? 0도나 360도는 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알파, 베타가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 동경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뺐을 때 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봐봐. 그 아까 여기 베타가 이렇게 있는 건데 베타가 한 바퀴, 두 바퀴 해서 베타야. 근데 여기에서 알파만큼을 다시 빼면 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뺀다라는 건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되지? 아,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했을 때는 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와야 되지. 0도가 나오는 게 아니야. 몇 바퀴를 돌아서 0도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 어때? 두 바퀴 돌아서 0도 표현하는 거지. 내가 베타를 두 바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지? 그럼 0도에 대한 동경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해됐지? 자, 이거 보지 말고 나 보면서 너네가 느껴서 대답을 해봐. 외우는 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동경이냐? 여기 책대로 안 할 거야, 나는. 두 동경이 x축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봤을 때 내가 이걸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니까 나머지 한 동경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럼 얘는 값을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가 되지?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각도로 따지면. 이해가 되지? 요게 이제 두 동경이 x축 대칭 얘기하는 거겠지? 자, 더해, 빼. 더하면 몇 도 동경?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어? 0도 또는 36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지?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베타인데 알파만큼 더하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돼? 느낌 오지 이거? 얘는 뺐을 때 0도, 얘는 더했을 때 0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에 대한 동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더할지 뺄지만 결정하면 되겠지?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해도 돼. 이해됐지? 자, 세 번째. y축 대칭으로 해볼게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에. 자, 그럼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걸 내가 다시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y축 대칭으로 생겨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가 되겠지.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여기하고 각이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도 알파겠지 그러면. 이해가 돼? 자, 더해, 빼. 알파랑 베타 더해야 돼, 빼야 돼? 고민해봐. 더해, 빼. 되거나 더해야 돼, 빼야 돼?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면 몇 도인데 그러면? 90도?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서 이만큼이? 그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하면 몇 도에 대한 동경 나오는 거야? 180도.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잖아. 근데 얘네 둘이 y축 대칭이니까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만큼이 알파잖아, 그러니까.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 어떻게 돼? 180도에 대한 동력이 만들어지겠지. 이해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가 갔을 때 알파만큼 다시 가는 거잖아. 더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더했을 때 180도에 대한 동력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 대한 동력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왜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베타가 몇 바퀴를 돌아서 이걸 표시하고 있을지 모르잖아. 근데 거기에서 알파만큼 딱 하면 180도에 대한 동력이 나오겠지. 이해가 돼?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해볼게. y는 x 대칭. 자, 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겨 있겠지. 이해되죠? 아예 다른 색으로 해볼까 이제? 헷갈리니까. 자,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입니다. 이렇게. 이 알파. 이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이해가 돼? 그럼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은 거야 지금. 이해가 되지? 자, 알파랑 베타랑 더할까 뺄까? 더해 빼. 더하면 몇 도? 그렇지. 이해되지 이제?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하면은 9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구나. 몇 바퀴 돌아서 90도인지 모르겠지만 더했을 때 90도. 베타에서 알파 좀 더 가면 되잖아.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있지? 칼이 없네. 여기다 할게. 자, 이 5번에 대해서 표현이 이거 말고 또 있어. 봐봐. 거기에 지금은 뭐라고 써있냐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는 원점 대칭으로 표시되는 책도 있습니다. 지금 뭐 했어? 일치,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의 대칭, 원점 대칭. 그 5개 한 거야. 근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야?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하나의 동격이 이렇게 생기면 나머지 하나 이렇게 생겨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점 대칭이자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걸 얘기하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표시를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라고 하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게 베타야. 요게 베타. 그러면은 막국지각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다. 지금 이해되지? 그럼 더해 빼. 뺐을 때 몇 도? 180. 그렇지. 베타만큼 갔다가 다시 알파만큼 빽 하면 180. 다 보이지? 더할지 뺄지가. 그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돼. 이해됐지? 자,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그려보면 나오잖아. 어떻게 할지가.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 97페이지에 있는 거기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잘 표시해놓고, 알겠지? 표시해놓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랑 원점 대칭 같은 표현이니까 옆에다가 잘 적어두고요. 알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로 외울 건 없어. 그냥 동경에서 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양수구나 라는 거 말고는 없어. 알겠지? 시험에 이거 5개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이거 외우면 기억 안 나니까 빠르게 그려보면 더할지 뺄지만 결정하면 돼. 그랬을 때 0도냐 90이냐 180 그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것만 잘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습관적으로 그냥 막 90도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꺼졌니? 꺼졌지? 그래서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우리가 3- 그 4학년 2학기 때 삼각비 할 때 몇 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일반각을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이거 금방 하니까. 자, 금방 할 수 있어요. 보자. 자, 필수 예제 볼게. 자, 세터가 1사분면 각일 때 라고 문제가 나왔지. 아, 세터가 1사분면 각이야. 그럼 얘는 세터가 0도부터 90도까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몇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이해되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게 세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세터 자체가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동경 자체가 이렇게 1사분면에 존재하는 애인 거지. 근데 얘가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터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자, 이 상태인데 3분의 세터를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을 다 구하래. 자, 3분의 세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3분의 세터니까. 그럼 얘가 12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n이 뭐였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n에다가 0, 1, 2, 3, 4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n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거는 자 0도부터 30도까지니까 1사분면 일단 지나갈 수 있어.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우리가 이제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120도부터 자 3분의 세타가 150도까지니까 2사분면도 지나갈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40도부터 자 3분의 세타가 270도까지니까 3, 4분면도 지나갈 수가 있겠네. n에다가 3을 넣으면은 이게 뭐가 돼? 한 바퀴가 돼버리지? 그럼 다시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돼? 4는 이거 나올 거고 5는 이거 나올 거고. 이해가 되지?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누가? 3분의 세타가. 애초에 세타가 1사분면에 있었다면. 이해되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세타가 1사분면이야. 그럼 0도부터 90도까지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1사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해두고 3분의 세타니까 당연히 3으로 나눴을 때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0, 1, 2 집어넣다 보면은 3을 집어넣으면 다시 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3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지. 알겠지? 나머지 밑에 있는 예제들도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낯설지?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이제 위치관계 해보자. 아까 했던 거. 자, 필수예제 2번. 나머지 밑에 쪼르륵 물어볼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세터하고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자, 이건 쉽지. 뺐을 때 0도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6세타. 이해되지? 그럼 이 6세타가 0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지. 이해됐지?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터는 6으로 나누니까 60도 곱하기 n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에다가 이제 0을 넣으면은 세터가 0도가 되는 거고, n이 1을 집어넣으면은 세타는 60도가 되는 거고, 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세타는 120도가 되는 거고 계속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 단 세타는 0도부터 90도까지다. 답이 요놈이 되는 거지.
90도. 쉽지? 하나 더 해보자. 자, 2-1번 해볼까? 이것도 보자. 자, 세터랑 5세타랑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럼 빨리 그려봐.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세타 반대, 요게 5세타. 그러면 뺐을 때 180. 이해되지? 그러니까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 되네.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제 세타는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로 나오니까 45도가 되겠지. 이렇게. 이래서 이제 우리가 n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세타는 45도가 되는 거고, n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세타는 135도가 되는 거고, 뭐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세타는 180이니까 225도가 되는 거 쭉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의 세타가 몇 도래요? 0도부터 180 사이래요. 그러니까 답은 135도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45도도 답이 될 수가 있겠네. 두 개. 이해됐지? 지금 중요한 게 계속 뭐야? 그러니까 더할지 뺄지 한 다음에 이걸 항상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겠지.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간다. 자, 2-2번이다. 자, 세터랑 11세터가 X축 대칭이래. 자, 더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네. 자꾸 대답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다들 대답해봐. X축 대칭이야. 더할까 뺄까? 얼른 그려봐봐. 자, 하나가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일단 여기랑 여기랑 각은 같은 거야, 그럼 그지?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세타 아닌가 그럼? 더해 빼. 더 몇 도? 360도 또는 0도. 0도가 편하지? 이해되지? 그럼 12세타가 360도 곱하기 n으로 풀면 되겠지? 12세타가. 자, 밑에 것도 물어본다. 자, 세터랑 8세타가 Y축 대칭이다. 세터랑 8세타가 Y축 대칭. 자, 이렇게 해보면 되죠? 이것도 얼른. 자, Y축 대칭이니까. 자, 요렇게 세타 나오는데, 요렇게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8세타. 그치? 승우야. 더할까 뺄까? 더하면 몇 도? 그렇지. 그러니까 9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을 풀면 되겠지? 네.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려보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가 뭐였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초반에 쉬워하더라. 뭐 여기까지 괜찮지? 나쁘지 않았어. 끝났잖아. 얼마가지? 말이 샷도 안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사실 여기에 뭐 호도법, 일단 한번 읽어나 봅시다. 자, 호도법. 지금까지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도로 표현을 했다. 자, 도라는 게 뭐야? 60분법이 도야. 60분법이라는 게 뭐야? 시계, 시계. 자, 우리가 이렇게 시계가 있잖아, 시계가. 시계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시계. 12시부터 해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60분이라는 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한 바퀴 360도를 우리가 이렇게 뭐 60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 하나가 30, 30이니까 90도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도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시계로 해서 60분법으로 표현을 한다고 이제 그거 60분법.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도로 해서 도로. 근데 물론 앞으로도 문제를 풀 때는 도로 풀 거야. 우리는 계산이 이렇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의 표현이나 답을 쓸 때 이제 도로 쓰면 틀리는 거야. 이걸 배우고 나면. 알겠지? 근데 새로운 표현 하나 배우는 것밖에 없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딱 같아질 때의 각도가 있겠지. 물론 그걸 구하진 않겠지만 반지름하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딱 같아질 때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라디안.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도법. 일단 호도법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에 다루는 거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같아질 때가 1라디안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호도법은 그냥 뭐라고 알면 되냐면 자, 우리가 파이가 뭐냐, 파이가. 그렇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원주율이라고 하겠지. 3.14. 그게 뭐야? 원주율이 뭐야? 원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3.14배다 뭐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하면 3.14지만 파이를 각도로 얘기하면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원주율이라고 해가지고 3.14라고 풀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각도로 표현하면 180도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180도가 파이야. 그러면 봐봐요. 360도를 우리가 2파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180도가 파이일 거고 그러면 90도가 2분의 파이일 거고 그럼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볼게. 그럼 180분의 60이잖아. 그럼 몇이야? 3분의 1이지? 여기다 파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봐. 파이가 180도니까 3으로 나눠야 60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60도가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우리가 삼각비를 배울 때도 30, 45, 60, 90, 180, 320 이런 것들만 하잖아. 막 사인 70도 이런 말 하잖아. 그치? 일반 우리가 이렇게 특수각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135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보래. 그 우리는 180분의 135를 해서 여기다가 파이 붙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걸 약분을 해야 돼. 약분을. 근데 45도가 4분의 파이인데 45도를 3배 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4분의 3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말 그대로 120도도 이거 2배잖아. 그러니까 그냥 3분의 2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얘네 갖고 표현하면 되니까 좀 쉽잖아.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0분법을 파이로 나타내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도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봐. 사인 30도 이렇게 표현 안 돼 있다고.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준다고 이제.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준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인 x가 2분의 1이래. 그럼 30도지 원래 같으면. 사인이 2분의 1이라면 30도니까 그지? 근데 답에 30도라고 쓰면 틀린다고 이제. 6분의 파이라고 써야 된다고. 호도법. 알겠어? 물론 30도 맞지. 근데 간혹 좀 깐깐한 쌤들은 호도법을 표현해야 맞다고 해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물론 30도 맞아. 맞는데 호도법을 표현하세요가 써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30도로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동경이 바뀌어. 얘들아. 동경이 바뀐다고. 봐봐. 물론 이제 너네가 풀 때는 우리가 풀 때는 사인 6분의 파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사인 30도로 해서 풀 거야. 우리는 풀 때는. 근데 가기 편하니까. 근데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호도법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했던 동경도 달라져. 다시 한번 해볼까? 아까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했을 때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했었지?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을 빼면 2n파이라고 쓰는 거지. 2n파이. 요게 360도 곱하기 n이랑 같은 얘기잖아. 이게 2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EM파이로.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예를 들어서 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은 이번에 더했을 때 용도였지? 또 마찬가지로 X축 대칭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EM파이가 되겠지 이제. 표현이 바뀐다고 이렇게.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예를 들어 아까 세타가 뭐 이사분면이라고 아까 어떻게 썼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아까 이사분면 했을 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럼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이 60분법의 도를 다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가 180인 것만 알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바뀐다라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 차이겠지? 바뀐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파이가 뭐야? 그럼 180도가 더 먼저 나와 이제. 원주율이 안 나오고. 어? 자, 이게 이제 호도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각도를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요거는 뭐 중학교 때 했던 거지? 부채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중학교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고 각도를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원래 원이 이렇게 있던 거니까 만약에 이 호의 길이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원주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기억나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를 또 어떻게 했어? 파이 R 제곱은 원의 넓이니까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이해되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L은 R세타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거 중학교 때 했었지? 2분의 1 R제곱 2분의 1 RL은 중학교 책에도 있더만 보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호의 길이 구하는 거. 근데 여기서의 세터는 다 얘들아 여기서 이제 세터가 다 호도법 얘기하는 거야. 호도법 각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호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호를 우리가 R세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 곱하기 30도가 이게 아니라고. 30도는 뭐가 돼?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R세타. 여기서 R이 2고요.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을 계산했을 때 3분의 파이. 이 길이가 3분의 파이 나오는 거예요. 3분의 파이. 여기 나오는 공식들이 다 여기는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를 갖다 쓰는 겁니다. 세타는. 이해가 됐지? 각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도 3분의 파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답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세타들은 다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를 가지고 집어넣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가 되지? 뭐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쯤은 굳이 뭐 증명 안 해도 표현하면 되겠지.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알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거 매년 하긴 하는데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나온 게 내가 딱 한 번 봤어. 한 십몇 년 하면서. 맞춰봐봐. 맞춰봐. 그림으로 나온 건 처음 봤다는 얘기야. 보통 이렇게 한글로 많이 나오는데 좀 재밌는 문제였어. 그 부채꼴에 자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 자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입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이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얘들아 이 각도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들지. 호의 길이가. 그럼 반지름이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레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길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얘보다 얘는 반지름이 적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좀 그려볼까? 중심각 이게 부채꼴에 이 중심각이 늘어났으니까 반지름이 좀 줄어들어야겠지. 얘가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지?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뭐가 넓이가 제일 클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해. 이해돼?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작은 얘가 반지름은 제일 길어야 되고 이해가 되지? 그다음 호의 길이가 제일 긴 얘가 반지름이 제일 작아야 돼. 이해가 되지? 이게 둘레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뭐가 넓이가 제일 크겠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와. 알겠지?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건 나는 처음 딱 한 번 봤어. 한 번. 재밌더라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너네 느낌적으로 뭐가 넓이가 제일 클 것 같으니? 어? 5번이요. 5번? 또 느낌적으로 얘기해봐. 1번? 내가 지금 한 10년 동안 애들한테 맨날 물어보거든. 솔직히. 애들이 보통 찍을 때 직각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출제자의 의도상 각도가 제일 작은 이거 아니면 원인가? 180도인가? 아닌가? 직각 좋아하니까 90도인가? 이거 4개 왔다 갔다 막 해. 맞지? 얘는 그러잖아. 이건 아무도 언급 안 해. 이건 아닐 걸 확실히 하는 거지. 답은 이거야. 내가 이거 언급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찍으라고 하고 이거 다 빼고 찍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얘들아. 잘 봐봐. 얼마나 됐어? 증명해줄게 내가. 37분.